안녕하세요. 마케터님들, 대표님들. 오늘도 돈 버는 컨텐츠 만들고 계신가요? 돈이 안 되면 쓰레기다. 돈을 버는 컨텐츠의 머니 컨텐츠 조얼입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 트렌드 네 번째 얘기, 컨텐츠 라이브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컨텐츠 라이브 시대는 뭐냐? 옛날에는 컨텐츠라는 거는 그냥 만들어지고 고정되어 있는 무언가였어요. 즉, 내가 산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산을 제대로 만들어 왔으니까 이제 입장객권 불러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광고라고 하고요. 즉,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두면 안 바꾸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 한번 만들면 안 바꾸는 거죠. 근데, 바뀐다. 올해는 바뀌고 있고,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컨텐츠 라이브 시대입니다. 이 컨텐츠 라이브 시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바로 이 네이버 앤라이브죠. 자, 옛날에 라이브 홈쇼핑, 불과 1년 전만 생각해도 우리가 홈쇼핑 하면 어땠어요? 여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함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거기 가면 마진도 엄청나고 일정한 시간에 돈을 못 팔면은 개런티도 딱 몇 억씩 내야 되고 이래야 된대. 엄두도 못 내죠. 홈쇼핑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엄두가 안 나는데 요즘 어때요? 요즘 네이버만 딱 키면 수많은 셀러들이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홈쇼핑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홈쇼핑 따라해서 막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도 있다? 자기가 막 저기 밭에 나가가지고 막 라이브 촬영하기도 하고요. 그냥 소박한 사무실에서 제품만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기도 하고요. 지멋대로요, 지멋대로.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팔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팔리고 있고 또 이거를 왜 하고 있고 그래서 마케터들은 본능적으로 이제 막 위기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그냥 상세 페이지만 잘 만들 줄 알았는데 나는 광고만 잘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이제는 무슨 홈쇼핑 기획 정도까지 해야 팔릴 것 같은 약간 위기감인 거예요. 왜 이런 시대가 왔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분석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컨텐츠 라이브 시대는 왜 왔느냐? 왜 왔냐면 간단합니다. 경쟁이 심해져서 그런 거예요.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이리로 오세요 이렇게 느긋하게 파는 거는 끝났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컨텐츠가 계속 움직여야 돼요. 즉 뭐냐면 광고도 계속 체크해야 되고 좋은 광고를 발굴해야 되는 것처럼 컨텐츠도 좋은 컨텐츠를 발굴해내고 또 그것을 만들면서 효율성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광고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컨텐츠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그리고 나서 같이 광고를 했을 때는 당연히 컨텐츠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훨씬 더 위력적이잖아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컨텐츠는 대부분 마케터에게는 한 번 만들면 끝인 거야. 몇 년 전에 상세 페이지 그대로 쓰는 분도 그대로 있죠. 아니면 몇 년 전에 만든 쇼핑몰 그대로 쓰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 경쟁이 심화되니까 광고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컨텐츠도 열심히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컨텐츠 라이브 시대인 겁니다. 자, 컨텐츠 라이브 시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다 라이브 방송을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죠. 인천에서 녹물이 막 나왔잖아요. 녹물이 나오면은 이 베라베프라고 하는 그 닥터피엘이라는 샤워기의 상대 페이지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인천 지역 주민들 에게 먼저 배송하겠습니다. 이런 게 막 떠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뜨면은 인천 지역의 분들이 막 검색을 해서 볼 거잖아.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인천 지역 분들에게 선배송하겠습니다.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데 인천 지역 분들이 너무 급하니까 여기에 먼저 선배송할게. 이게 컨텐츠 라이브예요. 다른 업체는 배송 지연 공지 같은 걸 올릴 수 있겠죠. 안 바꿉니다. 하지만 여긴 달라. 그럼 무슨 느낌 들까요? 여기는 나를 위해 도와주고 있고 인천 지역의 농물을 여기가 더 잘 걸러줄 것 같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월간 칫솔 같은 경우도 요즘에 코로나가 계속 이슈였잖아요. 작년 1월에 이 업체를 런칭을 했거든요. 1월 말에. 코로나가 이슈였는데 그래서 뭘 하느냐? 소독을 하는 장면을 제일 위에 보여줍니다. 자, 끝이죠. 왜? 칫솔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업체는 월간 칫솔이라고 해서 훨씬 더 차별화 포인트를 내세우고 그 자체로도 잘 되었지만 소독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니까 더 깨끗해 보여. 딴 데는 안 하냐?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 시대 맞죠? 이게 컨텐츠 라이브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대기업들이 이런 걸 잘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되게 큰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좀 발빠른 똑똑한 마케터를 가지고 있는 작은 업체들이 이런 거에 능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게 좀 더 비싸더라도 좀 허접한 패키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경쟁사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오랄비라든가 유명한 뭐 질레트라든가 이런 데보다 유명한 연예인도 안 썼지만 내가 트렌드에 맞춰서 커뮤니케이션 컨텐츠를 잘하면 나한테 끌려오는 거였어. 근데 요즘에는 대기업들이 이것들을 잘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대기업들이 이것들을 잘하니까 여러분은 더 불리해진 겁니다. 즉, 내가 이기기 위해선 더 노력해야 되죠.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수면공감이라고 하는 업체예요. 여기는 이부자리라고 하는 대기업이 만든 베개 브랜드고요. 우유베개라고 하는 아주 맛깔스러운 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세 페이지 한번 보면 뭐가 있느냐? 상세 페이지를 한번 옆에 딱 띄워보세요. 수면 공감의 우유 베개 2부자리거든요. 조인성이 나옵니다. 무려 여러분. 조인성이 나와서 2부자리를 홍보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뉴스도 나와. 목에 요즘 스마트폰 코로나 시대 때문에 그 핸드폰을 보는 시간들이 66%가 늘어났대. 이런 내용이 막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거북목이 되고 목에 대한 리스크가 많아진대. 피로가 쌓인대. 그러면 이 거북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몇 도의 각도가 필요하다. 이게 상식이 나오죠. 상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펀딩 뭐냐면 수면 공감이 우유 베개를 만들었는데 우유 베개가 펀딩에서 몇 퍼센트 이상의 인기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느냐? 이런 뉴스 나 들어왔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고 펀딩. 와, 이런데 요즘 이런 거 많이 사나 보네.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어깨 트렌드도 정확하게 짚어서 어깨 트렌드가 뭐였죠? 마약 베개였었어요, 당시. 마약 베개, 뭐 기절 베개 요즘 그런 거 많습니다. 꿀잠 베개. 그런 거에 맞춰서 우유 베개라고 이름도 딱 지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쓸어 담습니다. 이 업계에서 압도적인 1등 중에 하나예요. 왜? 컨텐츠가 살아있잖아. 이거는 3, 4년 전에 대기업들은요, 그냥 제품만 딱 올려놓고 살려면 사 이랬단 말이에요. 생각이 없었어. 근데 대기업이 이제는 온라인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상세 페이지에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뉴스 뭐 나왔지? 상식을 요즘 나온 논문이나 상식 뭐가 됐지? 우리가 이번에 펀딩했는데 이 내용도 집어넣어볼까? 야, 네이밍을 그냥 베개라고 경추 베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유 베개라고 해야겠어. 어깨 트렌드가 그러니까. 자, 원래 이런 전략들은 작은 업체들, 즉 대기업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빨리 움직이고 좀 더 오래 일하고 이런 업체들만이 빠르게 이런 전략을 썼었는데 요즘에는 대기업들이 온라인화를 시작하면서 다 조사를 하고 시작해요. 논문, 그냥 연예인만 쓰는 게 아니라 논문 나온 것들, 뉴스 요즘 이슈되는 것들, 요즘 잘 나가는 상세 페이지 구성들, 어깨 네이밍들 다 조사해서 집어넣습니다. 엄청 세지죠. 이런 것과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까 전에 나왔었던 커뮤니케이션 컨텐츠에 나왔었던 바늘 이야기 같은 경우가 이런 트렌드들, 그러니까 컨텐츠를 살아있게끔 잘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가서 옛날에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카페 하나만 운영하고 남들이 다 얘기하는 뭐 그냥 배너 광고들만 했다면 이제 에어팟 케이스 아니면 면 마스크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고객의 트렌드에 맞게끔 잘 런칭을 하고 고객이 주로 검색하는 제품의 식빵 수세미 같은 것들을 기획해서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1등을 하고 그걸 또 이런 식으로 넘겨오게 되고 즉 여기도 계속 살아있거든요.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기존의 업체들은 좀 올드한 업체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 이 김대리의 바늘 이야기는 살아있는 업체로 되니까 이제 카카오라든가 뭐 다른 커머스에도 굉장히 대응이 쉬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장 극단화된 게 바로 이 네이버 쇼핑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라이브는 기존의 홈쇼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홈쇼핑을 볼 거면 그냥 TV 틀어서 홈쇼핑을 보시는 게 맞죠. 대기업 나오고 유명 호스트가 우와 하고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서 들을 수 없는 좀 독특한 얘기, 그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더 노골적인 이야기들, 혹은 그 사람들과 싸웠지만 나는 그 영역에 못 들어가는, 마진이 좀 적어서 광고 금액이 없었어 했었던 가성비 브랜드들이 여기에서 이제 활개를 치는 겁니다. 어떻게? 컨텐츠가 살아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텐츠 라이브 시대 2021년도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이버 라이브를 진행할 정도의 업체가 되면 살아남아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라이브 방송을 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또 상세 페이지에도 적용이 되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적당히 잘 블로그에 뿌려지고 카페에 뿌려지고 쇼핑몰 안에도 그런 코너랑 연계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아주 숨 쉴 틈 없이 꽉 짜여진 업체들이 극도의 효율성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나왔던 업체가 어디였냐? 이렇게 얘기하죠. 세계는 지금의 작년에 나왔었던 지금의 이유시장이 나오는데 그냥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놓고 막 춤추고 누가 보든 말든 형식 없이 막 합니다. 왜? 이렇게 하니까 더 잘 팔린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 뭐냐, 이 컨텐츠 라이브 시대는 남들이 저기 대기업처럼 으아 의리의리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만의 표현 방법, 나의 고객을 나만의 방법으로 설득시키는 컨텐츠, 즉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쪽이 이긴다. 그래서 나만이 설득시킬 수 있는 요소를 잘 발견하셔야 되고, 특히 중요한 건 뭐냐, 예를 들어 라이브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라이브를 양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던가, 아니면 내가 라이브를 딱 한 개 만드는데 이게 막 5천만 원씩 들어, 아니면 1,000만 원씩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100만 원이 들더라도 고객한테 생생함을 전달해서 1,000만 원, 5천만 원 이상의 프로그램의 매출보다 더 높게 만드는 나만의 노하우를 익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컨텐츠 라이브 시대의 핵심이 된다. 그래서 이 라이브, 엔라이브, 즉 컨텐츠 라이브 시대는 라이브 방송이 상세 페이지로 갔다가 사이트로 갔다가 카페에서도 알려졌다가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들이 다시 또 상세 페이지로 정리가 되고, 즉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컨텐츠를 계속 깎아가면서 가장 날카로운 검이나 아주 때리면 아픈 몽둥이를 만들었을 때 극도효율을 이제 낼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그렇게 컨텐츠가 많아지면 어떡해? 그냥 이 컨텐츠도 만들어보고 저 컨텐츠도 만들어봤어. 그래서 괜찮은 거 한 개만 살아남자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컨텐츠를 쌓이게 해야 돼요. 쌓이게. 무슨 얘기냐? 온라인은 간단합니다. 온라인은 제가 체류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마케팅은 노출률과 체류 시간 두 개로 이루어지거든요. 많이 받거나 오래 이야기한 사람한테 하는데, 온라인은 노출률이 오프라인 마케팅보다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못 보던 사이트가 나오고 못 보던 브랜드가 나오죠. 그런데 그걸 설득시키는 이유는 상세 페이지에서 충분히 설득을 당하고 내가 다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 충분히 설득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무슨 얘기냐? 그냥 쇼핑몰을 운영한다거나 상세 페이지를 할 때 컨텐츠가 쌓이면 강한 거예요. 물론 제품력이 아주 우선인, 가성비가 우선인 저가녀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안 통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고가녀 제품들은 컨텐츠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이 업체 뭔가 다른 것 같다, 내가 몰랐을 뿐인데 굉장히 강하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컨텐츠가 계속 쌓이거나 살아있는 컨텐츠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태산을 이루게 되면 넘볼 수 없는 쇼핑몰이라든가 브랜드가 되는 게 온라인 쇼핑몰의 거의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컨텐츠 라이브는 그것들이 이제 상시화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왔다. 물론 옛날에는 이런 사이트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특히 가장 유명한 칸투칸 같은 사이트, 아니면 66걸즈 같은 사이트, 이런 애들 다 1,000억대 하고 막 600억대 했던 이유는 컨텐츠가 산을 잃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이걸 못 넘어섰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칸투칸이 되지 않으면 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극단화된 사이트가 바로 제로엘 같은 사이트고, 제로엘 같은 경우는 뭐 작년 2월부터 계속 컨텐츠를 쌓아서 이제 막판에는 자연 기하식 1위에 도달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계속 컨텐츠를 쌓는 것도 전략이 됩니다. 지금 살아있는 컨텐츠로. 자, 이렇게 1등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고객을 인터뷰하더라도 고객이 후기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8개월 후에 찾아가가지고 또 물어보고, 1년 반 후에 가서도 또 물어보고, 그냥 처음에 좋아 보였는데 1년 반 후에는 어떠셨어요? 1년 반 동안 충분히 쓰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서 더 믿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또 산이 돼서 쌓다 보면은 새로 들어온 분들은 처음에는 우리가 동산이었지만 라이브 컨텐츠를 계속 쌓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리산이 되었더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맛은 쌓인다라고 하는 백설의 아주 멋진 캐치카피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컨텐츠는 살아있고요, 컨텐츠는 또 쌓인다. 요것만 이해하셔도
이 지금 온라인 컨텐츠 시대를 잘 캐치해서 좋은 매출을 낼 수 있는 머니 컨텐츠, 즉 팔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마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